말갈이 오랑캐가 되어 남쪽으로 내려오고 토끼와 용이 만나는 해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만약 그의 예언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면, 만약 우리가 지금 그의 예언 속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남사고, 조선시대를 살아간 한 예언가. 그의 예언이 5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남사고의 유명한 멘트와 그것이 현대에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짧은 문장이 왜 이렇게 큰 주목을 받았을까요? 먼저 말갈이라는 단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말갈은 과거 만주 지역에 살았던 민족으로 후에 여진족이 되었고 다시 청나라를 세운 주체가 되었습니다. 예언 속 말갈이 오랑캐가 된다는 표현은 만주족이 강한 세력이 되어 남쪽으로 내려올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를 현대의 중국과 북한의 정세와 연결짓기도 합니다. 북한이 현재 중국에 강한 영향을 받고 있는 현실을 보면 남사고의 예언이 맞아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남사고는 조선 중기, 명종과 선조 시대를 살아간 인물로 천문학과 지리학에 능통했던 학자였습니다. 그는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을 가졌다고 전해지며 특히 격암유록이라는 예언서를 남긴 것으로 유명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격암유록이 남사고가 직접 쓴 것이 아니라 후대에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많은 예언이 적중했다고 믿는 이들도 있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와 비슷한 패턴이 반복된 사례가 많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1997년 IMF 외환위기 등 경제적 정치적 대변동이 있었던 해를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를 예언과 연관 지으려 합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 남사고의 예언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모든 예언이 실제 사건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언은 언제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언은 단순한 미신일 수도 있고 미래를 대비하는 중요한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입니다. 예언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언을 뛰어넘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사고의 예언을 믿으시나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에도 함께 해주세요. 500년 전 조선시대를 살아간 한 남자. 그는 단순한 예언가가 아니라 천문학과 지리학 그리고 깊은 사색을 통해 미래를 내다보았던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은 남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특히 격암유록이라는 예언서와 관련해 남사고를 언급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그가 정말 예언가였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학자였을까요? 남사고의 삶을 따라가 보면 그는 예언을 넘어 조선 중기의 중요한 인물로 자리 잡았던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남사고는 1509년 조선 중기의 명문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문은 학문과 도덕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남사고 역시 어려서부터 유학을 공부하며 학문적인 기반을 다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학자가 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늘의 이치를 알고 싶어 했고 자연의 흐름 속에서 인간의 운명을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천문학과 지리학에 몰두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명나라와의 외교 관계, 왕권 강화, 살인과 훈구의 대립 등 정치적 혼란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남사고는 관직에 나아가길 강요받았지만 그는 정치보다는 자연의 원리를 탐구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남사고는 단순히 예언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한 학문적 바탕을 가진 학자였습니다. 그는 천문을 연구하며 하늘의 변화가 인간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했고 지리를 살피며 나라의 운명을 예측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특히 그는 풍수지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풍수지리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당시에는 왕조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중요한 학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조선시대 왕들은 풍수를 신뢰했고 좋은 명당을 찾기 위해 풍수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남사고도 이러한 학문적 바탕 위에서 예언을 했기 때문에 단순한 점쟁이가 아니라 과학적인 사고를 갖춘 인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의 예언 능력은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한 부자가 그에게 찾아와 자신의 집터에 대해 물었다고 합니다. 남사고는 그 집터가 후에 큰 불이 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부자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결국 몇 년 후 정말로 화재가 발생했고 집은 잿더미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가 남사고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바로 격암유록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논란이 있습니다. 격암유록이 정말 남사고가 직접 쓴 책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격압유록이 후대에 만들어진 가짜 예언서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조선시대에는 예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시대가 변할 때마다 새로운 예언서들이 만들어지곤 했습니다. 반면 격압유록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담긴 내용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현대를 예언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20세기의 한국전쟁, 경제위기, 그리고 남북 관계까지도 격압유록에서 예측되었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격압유록이 남사고가 직접 쓴 것이 아니라면 그의 예언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기록에 따르면 남사고는 당시 왕실과도 교류하며 왕의 자문을 맡았던 인물로 보입니다. 그는 역사와 정치, 경제의 흐름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남사고는 조용한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그의 능력은 너무 뛰어났습니다. 결국 그는 많은 사람들의 요청으로 예언을 남기게 되었고 그의 말은 후대에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지막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말년까지도 자연과 하늘을 연구하며 후대에 전할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남사고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의 예언은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회자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남사고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는 단순한 예언가였을까요? 아니면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던 천재적인 학자였을까요? 그가 남긴 이야기들은 단순한 미신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힌트를 줄 수도 있습니다. 남사고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언한 것들이 맞든 틀리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남사고가 남긴 예언서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바로 격압유록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미래 예측서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분석하고 한반도의 운명에 대한 예측을 담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격압유록이 과연 남사고가 직접 남긴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존재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책이 후대에 만들어졌거나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로 이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남사고가 미래를 정확히 예측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격압유록은 과연 무엇이며 그 속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먼저 격압유록은 매우 상징적이고 암호화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순한 역사 기록과는 달리 직설적인 표현을 피하고 비유적이고 모호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예언서를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으며 특정 시대나 사건과 연관지어 읽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격압유록의 대표적인 예언 중 하나는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말갈이 오랑캐가 되어 남쪽으로 내려오고 토끼와 용이 만나는 해에 큰 변화가 일어나리라. 이 문장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특히 말갈이 오랑캐가 된다는 부분은 과거 만주 지역에 살았던 말갈족이 청나라를 세우며 강한 세력이 되었다는 점과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토끼와 용이 만나는 해는 전통적인 간지 체계에서 묘년 토끼의 해과 진년 용의 해를 의미하며 이 시기가 한반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같은 예언이 현대의 사건과 맞물려 해석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격압유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20세기에 발생한 한반도의 분단과 한국전쟁, 그리고 경제적 변화를 남사고가 미리 예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격압유록의 신뢰성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그러나 격압유록이 실제로 남사고가 남긴 기록인지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조선시대에는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예언서를 금지하거나 조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감록과 같은 예언서도 시대에 따라 내용이 추가되거나 변형된 경우가 있었으며 격압유록 역시 후대에 다시 편집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격압유록의 문장은 지나치게 상징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이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서쪽에서 검은 바람이 불어오고 동쪽에서 붉은 기운이 솟으리라. 이 문장은 어떤 시대에서는 서구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의 대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또 다른 시대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격압유록을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요? 예언이란 본래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게 읽힐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격압유록이 단순한 신비주의적 기록이 아니라 시대적 흐름을 이해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남사고는 단순한 점술가가 아니라 천문학과 지리학을 연구한 학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압유록이 그가 직접 남긴 것이든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든 간에 그 속에는 역사적 통찰과 사회적 변화를 예측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격압유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각자의 몫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언을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의미를 분석하고 이를 현대 사회와 연결지어 이해하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하나의 기록으로서 격압유록을 바라본다면 단순한 예언서가 아니라 시대적 변화와 흐름을 읽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사고의 예언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과거의 예언이 현재와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언이 단순히 흥미로운 이야기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가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남사고의 예언이 현대에도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미래를 알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게 되고 이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예언은 바로 이러한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언을 단순한 운명론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현재를 분석하고 대비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예언은 종종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어떤 예언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어떤 예언은 경고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 기후 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미래 전망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사고의 예언도 단순히 맞고 틀림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비해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언은 우리의 사고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언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언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사고의 예언이 현대 사회와 연결되는 것은 단순히 그가 미래를 정확히 맞췄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시대의 흐름을 읽고 변화의 가능성을 분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언을 단순한 미신으로 여기거나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진 의미를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언을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면밀히 분석하고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남사고가 강조했던 자연의 흐름, 사회의 변화, 그리고 인간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예언은 단순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언이 맞고 틀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언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입니다. 남사고의 예언이 오늘날에도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입니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사고의 예언이 경고하는 바를 단순한 운명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언은 미래를 대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결국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